너 선생이 왜 주먹을 쥐는지 알아? 그 주먹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지키기 위한 거야.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직접 봐봐. 차가운 콘크리트 복도 위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아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과거를 숨긴 여자 교생, 그리고 그 앞에 선 폭력에 물든 아이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싸움,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선택.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 끝에서 피어난 건 복수가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편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복도에 구두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단호했죠. 폐교 위기에 놓인 서진고등학교의 음산한 복도는 그 발걸음 소리로 인해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지원은 파란색 재킷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근육의 선은 날카로웠습니다. 23살의 나이답지 않은 차가운 눈빛이 복도 끝 교실을 향했죠. 그 교실에서는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뒤엉켜 흘러나왔습니다. 야, 또 교생이래. 이번엔 며칠이나 버틸까? 진도혁의 목소리가 교실 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백하진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일주일? 아니, 사흘도 못 버틸걸. 지난번 그 안경잡이처럼 울면서 도망가겠지. 교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한지원이 들어서자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누군가는 비웃음을 흘렸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도혁은 책상 위에 걸터 앉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고 백하진은 창가에 기대어 껌을 씹고 있었죠. 한지원은 아무 말 없이 교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동작 하나하나가 절제되어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분필이 칠판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마찰음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이름은 한지원이다. 오늘부터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글씨는 또박또박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비웃음은 사라지고 호기심은 경계심으로 변했습니다. 심판이라고? 진도혁이 책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뭘 심판한다는 거야, 선생님? 한지원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상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죠. 내 주먹은 왜 남을 때리는 데만 쓰이지? 한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 주먹으로 너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하니? 진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교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백하진도 껌 씹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교생인데 왜 이 사람은 자신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뭐야, 우리에 대해 조사라도 했어? 백하진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원은 대답 대신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학생들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죠. 이상한 압박감이었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고 위협적이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조사? 그럴 필요 없어. 한지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폭력의 냄새는 멀리서도 맡을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진도혁의 눈에 뭔가 번뜩였습니다. 이 여자 평범한 교생이 아니다. 그 눈빛, 그 자세, 그 분위기, 모든 것이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죠. 진도혁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처럼 폭력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첫 수업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지원의 수업 방식은 특이했죠. 교과서는 거의 펼치지 않았고 대신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로 말입니다. 김민수, 어제 새벽 2시에 어디 있었니?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편의점에서 도둑질하다 걸릴 뻔했던 순간이 떠올랐죠. 하지만 어떻게 이 선생님이 그걸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박지현, 팔에 그 멍은 누가 때렸니? 아버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거니? 지연이는 무의식적으로 소매를 내렸습니다. 어젯밤 술 취한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던 기억이 선명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끝이니까요.
이정호, 내 주머니 속 그 칼은 누구를 위한 거야? 정호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접이식 칼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죠.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죠. 학생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생은 자신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CCTV를 봤나? 아니면 누군가 정보를 줬나?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한지원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너희를 벌주러 온 게 아니야. 한지원이 교탁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단지 묻고 싶을 뿐이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백하진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른도 자신에게 왜라고 묻지 않았죠. 그저 혼내고 벌주고 포기하고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선생님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왜 이러는지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원이 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 쪼그려 앉았죠. 그 순간 하진은 지원의 손목에서 희미한 흉터를 봤습니다. 칼자국 같기도 하고 오래된 상처 같기도 한 그것들이. 알고 싶어? 왜냐하면 한지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피로 물든 골목길,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자신의 떨리는 주먹. 나도 한때는 너희처럼 살았거든.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진도혁이 책상을 치며 일어났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뭘 알아요? 명문대 다니고 깨끗한 옷 입고 번듯한 직업 가지고. 한지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벗었죠. 흰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리자 팔뚝 곳곳에 난 흉터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이 흉터는 15살 때 생긴 거야. 아버지의 부하들과 싸우다가. 한지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16살 때 라이벌 조직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건. 그만하세요. 백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진도혁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가득했죠. 그래서 뭐요? 선생님도 우리처럼 살았다고? 그럼 왜 바뀐 거예요?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죠? 한지원이 진도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렸죠. 권리는 없어. 하지만 의무는 있지. 너희가 나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도록 막을 의무. 웃기지 마세요. 진도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선생님이 뭔데요? 구원자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감이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 선생, 교장실로 오시오. 당장. 한지원은 소매를 내리고 재킷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따라 나갔죠. 문이 닫히자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흉터들 진짜였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백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혹시, 정말 혹시 자신도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두려움에 묻혔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진도혁은 여전히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한지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그 안에 있던 그림자,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어둠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저 선생도 결국 자신처럼 살았다면 과연 무엇이 그녀를 바꾼 걸까요? 교장실에서 돌아온 한지원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했죠. 수업이 끝난 후 진도혁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10시 체육관 지하실. 그 선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자. 지하실은 학교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와 샌드백이 놓여 있고 벽에는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심판의 방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에서 진도혁의 주먹을 버틴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밤 10시 한지원은 체육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감이 전해준 익명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선생님이 진짜라면 오늘 밤 증명하세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습니다. 한지원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죠. 과거에도 이런 어둠 속을 수없이 걸었으니까요. 무거운 철문을 열자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원을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선생님. 진도혁이 셔츠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몸에도 상처가 가득했죠. 여기 규칙은 간단해요. 제가 인정할 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도혁아, 이건 답이 아니야. 한지원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답은 제가 정합니다. 진도혁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날아왔죠. 한지원은 고개를 살짝 틀어 피했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진도혁의 눈이 커졌죠. 분명 전력으로 침펀치였는데 너무나 쉽게 피해졌으니까요. 어떻게? 진도혁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지원이 움직였습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진도혁의 팔을 잡고 중심을 무너뜨렸죠. 쿵! 진도혁이 매트리스에 넘어졌습니다. 충격은 거의 없었지만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죠. 일어나. 한지원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면 끝까지 해보자. 진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고 거칠게 공격했죠. 왼손 훅, 오른손 어퍼컷, 무릎 차기까지. 하지만 한지원은 물 흐르듯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흘려냈습니다. 왜 때리지 않는 거예요? 진도혁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지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에서 무시무시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지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정말 원하는 거니? 한지원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진도혁은 봤습니다. 한지원의 눈 속에 있는 짐승을 피와 폭력으로 물든 자신보다 훨씬 거대하고 어두운 그 무언가를. 진도혁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알았죠. 한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도혁은 눈을 감았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지원의 손은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은 누군가를 짓밟기 위한 게 아니야.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진도혁이 눈을 떴습니다. 한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도혁을 위한, 아니, 과거의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죠. 선생님, 백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뭐가 선생님을 바꾼 거죠? 한지원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학생들도 하나둘 그 주위에 앉았죠. 마치 모닥불 주위에 모인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난 아버지의 조직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였지. 백룡애의 공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한지원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을 만났어.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날 포기했는데 그분만은 달랐지. 뭐가 달랐는데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 진짜 강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지만 한지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죠.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안아준 선생님, 그리고 처음으로 흘렸던 진짜 눈물. 그분이 날 구해주셨어. 내 안의 괴물로부터,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부터. 지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도혁은 주먹을 풀었죠. 처음으로 폭력이 아닌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죠. 하지만 선생님,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진도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도 있잖아요. 그때 지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 뒤에는 지원아, 한무성이 서 있었습니다. 백룡애의 두목, 그리고 한지원의 아버지가. 한무성의 등장에 지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그의 모습은 마치 죽음의 사신 같았죠. 부하들이 양옆으로 늘어서자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한지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도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백룡애이? 그래, 내 딸이다. 한무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키운 후계자, 그리고 날 배신한 유일한 피부치. 한지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너무 무거웠죠. 사랑과 증오,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엉킨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전 단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다른 길?
한무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썩어빠진 교실에서 못난 놈들이나 가르치는 게 내가 선택한 길이란 말이냐? 이 아이들은 못난 게 아니에요. 한지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처받았을 뿐이죠. 아버지가 저를 상처 입혔듯이 팍! 한무성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지원은 피하지 않았죠. 뺨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뭘 안다고. 한무성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알아? 내가 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한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아파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단지 그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라는 걸 아니까. 한무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도 무언가 번뜩였죠. 하지만 곧 차가운 가면으로 덮였습니다. 내일까지다. 한무성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학교를 떠나라. 그게 내 마지막 잡이다. 거절하면요? 한무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럼 이 학교는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잿더미가 될 거다. 내가 아끼는 그 애들과 함께. 아버지. 하지만 한무성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따랐죠. 문이 닫히고 지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백하진이 다가왔습니다. 저게 정말 선생님 아버지예요? 한지원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작은 딸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한지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해졌어. 난 정말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도혁이 한지원 앞에 무릎을 꿇었죠. 선생님, 우리가 싸울게요. 뭐? 한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바보는 아니에요. 진도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백룡애가 뭔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하지만 진도혁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걸었잖아요. 이번엔 우리 차례예요. 안 돼. 한지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알아요. 백하진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독한 놈들인지.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죠.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처음으로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그들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너희들. 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교장이었죠. 안 선생. 교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학교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니, 더 높은 곳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하지만 교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 학교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포기했죠.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교육자로서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교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학교 마스터키였죠. 오늘 밤 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난 모르는 일이에요. 교장이 열쇠를 한지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부탁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지원은 교무실에서 밤을 새웠죠.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조직의 딸이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일은 이미 정교에 퍼진 모양이었죠. 한지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비밀은 없는 법이었죠. 교실로 들어서자 예상과 달리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죠. 두려움, 배신감,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룡의 두목의 딸이 왜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려고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보여주려고? 그게 아니야. 한지원이 대답하려 했지만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양심의 가책? 죄책감?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느낌,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우리가 선생님을 믿었는데,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어른을 믿었는데, 근데 선생님도 결국 우리와 다를 게 없었잖아요. 백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력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폭력으로 살았고 결국 폭력이 따라다니는 우리랑 뭐가 달라요? 한지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과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맞아. 한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말이 다 맞아. 난 너희와 다르지 않아. 아니, 어쩌면 더 나쁠지도 몰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원이 교탁에 손을 짚고 말을 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었어. 내가 걸었던 그 어둡고 외로운 길을 너희는 걷지 않았으면 했거든. 위선이에요. 진도혁이 책상을 쳤습니다. 결과는 똑같잖아요.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위험해졌고 우리도 위험해졌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학생이 숨을 들이켰죠. 저게 뭐야? 검은 차들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무성이 보낸 조직원들이었죠. 한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 한지원이 재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야. 또 그러실 거예요? 백하진이 비웃었습니다. 또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영웅놀이 하실 거예요? 영웅놀이가 아니야. 한지원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를 지키려는 거야. 누가 부탁했어요? 백하진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지켜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벌컥 열렸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죠. 아가씨,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돌아가. 한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해. 전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랜 B를 준비했죠. 그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학생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한지원의 눈이 번뜩였죠. 감히. 순간 한지원이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죠. 첫 번째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돌아서며 두 번째 사내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쳤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한지원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죠. 우득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지원은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다른 한 명의 얼굴에 뒤돌려차기를 날렸죠. 학생들은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교과서를 들고 수업하던 그 손이,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이 지금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 있었죠. 이게 진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백룡회의.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습니다. 한지원이 10명을 쓰러뜨려도 새로운 조직원들이 계속 들어왔죠. 점점 숨이 거칠어졌고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선생님, 백하진이 소리쳤습니다. 한 사내의 주먹이 한지원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한지원이 비틀거렸죠. 다른 사내가 그 틈을 노려 다리를 걸었습니다. 한지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이군. 처음 들어왔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하시죠. 한지원이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한 너희는 이 아이들에게 손대지 못해.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진도혁이 의자를 들고 사내의 뒤통수를 내리쳤죠. 우리 선생님한테 손대지 마. 진도혁의 기습에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백하진도 움직였죠. 책상 서랍에서 야구 방망이를 꺼내 또 다른 조직원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다들 가만히 있을 거야? 백하진의 외침에 교실이 들썩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났죠. 의자를 들고 책을 집어들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공포보다 분노가, 두려움보다 의지가 앞섰습니다. 이 새끼들이. 조직원 중 한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학생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지원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달려드는 사내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죠. 사내가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내 학생들에게 손대지 마. 한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야수의 포효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 물든 입술, 흐트러진 머리카락, 찢어진 블라우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죠. 싸움은 난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조직원들에게 맞서 싸웠고 한지원은 그 중심에서 폭풍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훈련받은 조직원들과 학생들의 차이는 명백했으니까요. 으악! 한 학생이 주먹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한지원이 달려가려 했지만 3명의 조직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죠. 한지원은 첫 번째 주먹을 맞고 두 번째 발차기를 피했지만 세 번째 공격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죠. 컥! 한지원이 구부러졌습니다. 그 틈을 노려 조직원의 팔이 그녀의 목을 조였죠.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선생님! 진도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실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죠. 발걸음 소리, 그것도 수십 명이. 우리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문이 열리고 다른 반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죠. 그들도 각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대걸레, 심지어 급식실에서 가져온 국자까지. 한지원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야. 너희가 뭔데 우리 선생님을 건드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수적으로 밀리기 시작한 조직원들이 당황했죠. 한지원의 목을 조르던 사내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한지원이 몸을 비틀어 사내의 팔에서 빠져나왔죠.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한지원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학생들, 처음 보는 얼굴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두 조심해. 한지원이 다시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학생들과 함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위험하면 다른 누군가가 도왔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젠장. 조직원의 리더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전원 후퇴해. 조직원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한지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로 나온 조직원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실패했습니다.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사내가 부하들을 돌아봤습니다. 플랜시다. 오늘 밤 이 학교는 불탄다. 한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죠. 백하진이 한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저희가 의심했어요. 한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맞았어. 내 과거가 너희를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진도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생님을 지키고 싶어요. 한지원이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멍들고 상처 입은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교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한 선생, 큰일이야. 교육청에서, 아니, 더 높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 오늘 밤 이 학교가 불탄다고요? 한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떡해? 한지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마치 불길처럼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싸워야죠. 한지원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죠. 처음으로 지킬 무언가가 생긴 그들에게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죠.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것을. 밤 11시 학교는 불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옥상에 서서 어둠 속을 응시했죠.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 다들 준비됐어요. 백하진이 옥상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목검이 들려 있었죠. 체육 창고에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모두 대피시킬 수 있어.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백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게 늦지 않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이제 제가 선생님께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어요. 한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장한 걸까요? 상처투성이 아이들이 어느새 자신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쿵! 정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차들이 학교로 진입했죠. 한지원이 몸을 돌렸습니다. 시작이다. 학교 곳곳에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마다, 계단마다, 교실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했죠. 바리케이드를 치고 함정을 만들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1층 현관에 조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텅 비어 있었죠. 뭐야? 다 도망쳤나? 그때 위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첫 번째 함정이었죠. 미끄러운 바닥에 조직원들이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학생들이 튀어나와 공격했죠. 지금이야. 진도혁이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과거의 폭력적인 기술들이 이제는 친구들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조직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둘 학생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죠. 2층에서는 백하진이 이끄는 팀이 계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죠. 하지만 숫자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는 못 막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지원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위에서 뛰어내린 그녀는 마치 검은 나비처럼 조직원들 사이로 파고들었죠. 정확한 타격, 유려한 움직임,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조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선생님이다. 학생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쓰러뜨려도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죠. 한지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죠. 3층 음악실,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한지원은 문 앞에 서서 마지막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조직원들이 밀려들었죠. 한지원이 첫 번째 사내의 주먹을 맞고 카운터로 턱을 올려쳤습니다. 두 번째 사내의 발차기를 몸을 낮춰 피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퍽! 한지원의 등에 무언가 맞았습니다. 쇠파이프였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또 다른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한지원이 팔로 막았지만 충격은 고스란히 전해졌죠. 이제 끝이다. 조직원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음악실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죠. 아름답고도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한 학생이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뭐 하는 거야? 순간의 당황. 그 틈을 한지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섰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음악실 창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지원이 다시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죠.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죠.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당황했죠. 철수해. 조직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한지원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죠.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를 학생들이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한지원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무사해서. 그때 음악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들어온 것은 조직원이 아니었죠. 한무성이었습니다. 혼자였죠.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지원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무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한지원을 감싸고 섰죠. 진도혁, 백하진, 그리고 다른 모든 학생들이 상처투성이 몸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비켜라. 한무성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안 됩니다. 진도혁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데려가려면 저희를 먼저 쓰러뜨리세요. 한무성이 진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둘러봤죠. 상처 입고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너희가. 한무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백하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를 사람으로 봐준 분이니까요. 한무성의 눈가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오래전 자신도 누군가를 이렇게 지키고 싶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세월과 폭력이 그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원아, 한무성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한무성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조직의 두목이 아닌 한 아버지의 눈물이었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죠. 아버지, 한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지원아. 한무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건 폭력뿐이었는데 넌 스스로 사랑을 배웠구나. 새벽 햇살이 음악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빛이 먼지 속에서 춤을 췄죠. 마치 축복처럼, 마치 용서처럼. 저도 오랫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한지원이 힘겹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방식으로 절 사랑했다는 걸. 단지 그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라는 걸. 부녀가 마주 섰습니다. 상처와 피로 얼룩진 딸과 눈물로 얼룩진 아버지가. 한무성이 떨리는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자랑스럽다. 한무성이 속삭였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다니. 진짜 강함을 가르쳐 준 건 이 아이들이에요. 한지원이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함께 일어서려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이 아이들이 보여줬어요. 한무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백룡애의 두목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고맙다. 내 딸을 지켜줘서. 진도혁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희가 지킨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희를 지켰죠. 저희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너도 구원받고 싶지 않니? 갑자기 한지원이 진도혁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아니 며칠 전 지하실에서 하려다 못한 질문이었죠. 진도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 순간 진도혁이 무너졌습니다. 18년 인생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백하진이 그런 진도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왔죠.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했어요. 백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할 차례예요.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도 왔죠. 상처 입은 학생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무성은 조용히 경찰에게 자수했죠. 떠나기 전 그는 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가거라. 그리고 행복해라. 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죠. 며칠 후 학교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과는 달랐죠.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부서진 책상을 수리했죠.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 둘, 셋. 학생들이 힘을 합쳐 무거운 책상을 옮겼습니다. 백하진이 학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번 주 토요일에 학교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다들 참여할 거죠? 당연하지.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지원은 교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붕대로 감긴 팔이 아직 쑤셨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가장 강한 주먹은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이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말이 이제야 진짜 의미를 갖게 됐죠. 해가 떠오르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 발 한 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도혁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학교, 우리의 미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들이 놀라 하늘로 날아올랐죠. 아침 햇살 속에서 학생들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은 아이들이 아니었죠. 스스로를 구원한 청춘들이었습니다. 한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심판은 끝났고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것입니다. 폐교 위기의 학교는 이제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는 곳, 주먹이 아닌 손을 내미는 법을 배우는 곳. 그곳에서 한지원과 학생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